네, 오늘 저희 굿모닝 글로벌에서 준비한 특별한 기획 특집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테마는 찐 미국 인공지능 주식 찾기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세도 더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선 분야인 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많고 많은 인공지능 관련 미국 종목 중에서 진짜 좋은 종목을 찾는 팁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기업 찾기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라는 키워드를 딱 떠올리면 일단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너무 기업이 많아요. 맞습니다. 관련된 기업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좀 팁을 주세요. 네, 오늘 진짜 인공지능 주식을 고르는 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과 미디어의 좀 기업들과 좀 과대 광고와 좀 실패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과거에도 이 신성장 산업이 등장했을 때 이 수많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이 있었고요. 1920년대에 자동차, 라디오, 발전소 같은 신성장 산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1970년대에 이 항공 수송량이 폭증하면서 비행기 사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도 수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있었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2000년대 초반의 테크 버블에서도 보았다시피 이 온라인 세상이 등장했을 때도 수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특히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이 이제 혁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수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기준을 마련해주는 좀 얘기들을 드릴 거고요. 네. 주로 2019년부터 이 게리 마커스라는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이제 딥러닝의 한계에 대해 잘 짚어주고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기술의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주고 있는 게리 마커스 엔지니어의 주장을 토대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아무래도 실패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 사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오늘은 가져왔고요.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AI 대서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2013년부터 매년 2년 안에 자율주행 완성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이제 2년 안에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2015년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상 거의 완성된 기술이고 매우 쉽다라는 언급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이 맞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단계까지 있다고 할 때 2단계인 거죠? 네, 2단계인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BM의 사례인데요. 이 IBM이 2011년에 제퍼디라는 미국 퀴즈쇼에서 인간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승을 하면서 이제 특히 주목받게 됐었는데요. 당시 CEO가 IBM이 전 세계 모든 의학 논문을 읽고 이해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의료적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홍보까지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2021년 초에 IBM 왓슨 헬스케어 사업부 매각했습니다. 매각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수많은 파트너십들이 있었는데 다 깨졌고, 그리고 사실 이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라는 언급까지 합니다. 그럼 기술 수준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파트너십을 했던 대부분의 병원들이 IBM이 너무 위험한 권고를 한다라는 식의 언급들을 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로는 스탠포드 인공지능 독해력 시험 테스트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에 열렸던 대회인데요.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리바바가 우승을 차지했었고, 이 수많은 언론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읽기 능력을 뛰어넘었다라는 광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 해당 문제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한마디로
이 밑줄치기 연습 같은 수준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답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 글 안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한 대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인간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실패 사례들의 말씀을 드렸고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막연히 다 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명확한 한계를 이해하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엄청난 혁명을 이뤄보겠다라는 야심찬 이 선언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실패 사례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뭐 테슬라의 예시만 들어서 보더라도 FSD를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2년 내에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완전히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지금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언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딥러닝 추종자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 모든 빅데이터를 결국에 이 통계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떤 답이든 유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딥러닝 추종자들의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 인간의 뇌를 되게 일부분만 모방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뇌라는 거는 거의 1000억 개의 뉴런과 이 각각 뉴런마다의 100만 개씩이 넘는 시냅스가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뇌 과학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딥러닝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시각 정보 시스템을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 몇 마리만 보더라도 이 개에 대한 표상을 머리에 형성할 수가 있어서 이제 새로운 개가 나타나도 그 개가 그동안 봐왔던 게 아니더라도 그 개가 개라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딥러닝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일부만 모방한 건데 뭐 정말 수만 가지의 개 데이터를 이 통계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이 정답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답지와 새롭게 주어진 문제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이제 정답을 유추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통제된 세상, 그러니까 이 정답지를 모두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 세상은 이 데이터화할 수 없는 변수도 너무너무 많고 이 미래 시나리오도 무한하기 때문에 실제 세상에서는 이런 모든 정답지를 구해서 삭습시키자라는 시도가 잘 안 먹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네. 그 2016년 알파고,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이라는 모든 데이터화할 수 있고 미래 시나리오가 한정적인 세상에서는 인간 경쟁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사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화하는 문제에서도 변수가 한정적이다 보니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 딥마인드가 뭐 국가 전력망을 효율화하는 문제, 뭐 자연어를 이해하는 문제, 완전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문제 같은 이 실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솔루션들은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변수가 한정적이니까요. 하지만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실제 세상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데이터화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제된 세상과 실제 세상에서 인공지능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뇌의 99%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의 극소 일부만을 또 구현해낸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네, 일단 만약에 뭐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이 아니고 다른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기업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딥러닝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딥러닝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불완전한 인공지능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업체를 사면은 유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기업이 알파벳입니다.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기업을 볼 때 두 가지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좀 통제된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업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좀 한정적이고 미래 시나리오가 한정적이어야 우리가 딥러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차피 불완전한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해를 했으니까 오류가 났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은 조금 오류가 발생한다고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되진 않는데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거는 사실 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골라볼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알파벳이 가장 이런 비즈니스를 잘하는 업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워낙 데이터도 한정적이게 돼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굉장히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뭐 구글 검색이 조금 잘못됐다고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해보면 모든 회사들이 딥러닝 인공지능을 개발해야겠다고 자본을 투입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자사 데이터 센터에다가 컴퓨팅 파워를 구축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빅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유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 뭐 서버 CPU 같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일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쪽은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차피 서버 CPU 회사들이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면 파운드리 쪽에다가 이 생산을 맡기게 되는데 이미 파운드리 업체들이 대부분 가동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많은 캐펙스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혜 보는 기업을 사는 게 유망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기업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독과점하고 있는 랩리서치라는 기업을 좋아하고 있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최대한 통제되어 있는 데이터셋 내에서만 AI를 운영시키는 그런 기업을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류가 발생했을 적에도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기업을 선정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으로는 알파벳과 랩리서치 이 두 가지 종목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